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입문자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안이수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올해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오픈소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커미터나 메인테이너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서 디버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픈소스를 접했을 때 번역도 번역인데 코드로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오픈소스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설명하는 글은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버깅 프로세스라든지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은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버깅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버그 사례를 보여드리고 버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디버깅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 디버깅에 필요한 것들 말씀드리고 오픈소스 참여로 얻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센터라는 게 엘레멘터리 OS라는 리눅스 우분투 기반의 리눅스 배포판 내 프로그램인데요. 해당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인디 개발자들이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손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고요.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접근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 말은 앱을 손쉽게 찾고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그를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어로 설정된 시스템에서만 이 버그가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 러시안, 잉글리시, 차이니스, 재패니스, 기타 언어에서는 전혀 버그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검색 폼에 세 글자 이상을 입력을 하게 되면 프리징이 생김과 동시에 CPU 점유율이 올라왔어요. 근데 검색 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기능은 이상이 없어요. 인스톨이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전부 잘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버그에 대해 간단히 보여드리고 디버깅 프로세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계 하나하나별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여를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어떠한 버그인지 보여드리자면 앱센터를 실행시키고 검색 폼에 세 글자 이상을 입력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CPU 점유율이 올라가고요. 이제 이거를 디버거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킬 거고요. 버그를 만들기 위해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해봅니다. 스텝 프레임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함수에서 어떠한 파라미터가 넘어갔을 때 버그가 생기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예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여기서 버그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함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줍니다. 동작이 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동작이 잘 되네요. 이런 파라미터 값들이 들어가면 동작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버그가 발생할 때까지 이러한 작업을 계속 해주다가 아 여기서 버그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올드 파라미터 값이 공백 문자열이면 버그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브레이크를 걸고 한 단계씩 넘어가고요. 제 생각에 올드 문자열이 공백이 들어오면 이쪽 루프에서 못 빠져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P 값이 뭔지 확인도 해보고 올드 파라미터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Q 값도 확인을 해보고요. 그러면 다른 파라미터 값이 들어갔을 때는 이 조건이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만약 Q 값이 열이면 브레이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브레이크 포인트는 지워주고요. 다시 재실행을 합니다. 앱일 때는 잘 넘어가고요. 다 조건이 잘 맞고 있어요. 근데 공백 문자 열릴 때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여기서 안 넘어가네요. 이 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P라는 문자열 안에 old라는 문자열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문자열 해당 문자열에 포인터 값을 반환을 하는데 주소 값을 반환을 하는 함수인데 만약에 old 값이 공백이 되면 그냥 P의 주소 값을 계속 반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old 값이 공백일 때는 절대 null 값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이 앱스트림이라는 라이브러리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으로 인해서 버그가 발생된 문제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 파일을 보자면 이 뒷부분에 콤마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공백 문자열이 하나 더 생기게 되고 그게 이 old 파라미터 값으로 넘어가서 이쪽 for 루프에서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경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미리 컴파일 해둔 파일로 바꿔서 버그가 없어지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파일을 버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버그가 해결된 파일을 기존의 파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다시 재실행하고요. 버그가 없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제는 검색이 잘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연은 이걸로 끝낼 거고요. 디버깅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빌드 시스템의 이해, 두 번째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디버거 활용. 빌드 대부분의 오픈 소스들은 빌드 및 테스트가 쉽도록 그 공통적인 빌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C나 C++는 메이크나 C메이크, 최근에는 메스이라는 빌드 시스템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자바 진영에서는 뭐 메이븐, 엔트, 그레이드 뭐 이런 거 많이 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빌드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없어도 뭐 디버깅 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빌드 시스템을 이해를 하게 되면 코드를 고치고 테스트하기가 정말 편해요. 그냥 뭐 명령어 몇 개 치면 컴파일 해주고 인스톨 해주고 바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픈소스를 디버깅 하다 보면 뭐 버전별로 여러 개 컴파일하고 설치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때 빌드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 프로그램들 거기에 버그가 생기면 그거는 좀 쉬운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시스템 라이브러리 쪽으로 버그가 생기면 최신 버전도 깔아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은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깔아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링킹 해주고 뭐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앱센터 디버깅 할 때도 일단은 최신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컴파일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라이브러리의 버전 의존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컴파일 해주고 계속 이런 컴파일 작업들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옆에 그림을 보시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이 GTK를 인클루드 하고 있고 GTK는 GDK나 glib나 gobject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와 버전별로 컴파일하는 방법들 다 이해하고 있으면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스스로 디버깅 프로세스를 다 자신만의 디버깅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버거의 활용이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 내부 변수가 무슨 값을 갖고 있는지 항상 프린트를 넣고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디버거를 활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보통 C나 C++, 뭐 러스트 이쪽으로는 GDB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는 저기 구글 크롬에 자체 내장되어 있더라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클립스나 이런 IDE에서 디버거 다
탑재되어 있고 다른 언어들도 다 자기들만의 그 디버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을 하면 디버깅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단축을 시켜줘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프로젝트 스택 프레임을 보면서 저는 하거든요. 그 이유가 프로젝트가 커지면 어느 부분에서 버그가 발생하는지 알아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런타임 도중에 실행 중에 코드 하나하나, 라인 하나하나 변수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검사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레지스터 확인이나 메모리 뷰 아니면 스택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디어셈블리도 가능하고요. 뭐 이러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꼭 디버거를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픈소스 참여로 얻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 코드가 어떻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이 실제로 코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디자인 패턴인데, 예를 들어 싱글턴 패턴이 왜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는 실제로 이 앱센터 코드를 보면서 제가 이해를 정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드 분석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디버깅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여러 컴포넌트의 코드까지 보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이 자연스레 코드 분석 능력을 높여줘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쌓여서 다른 프로젝트를 디버깅 할 때는 더 시간이 단축되고 쉬워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코드 책임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신이 커밋한 코드 한 줄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의 코드가 추가됐을 때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들이 더 나은 코드 품질을 생산해낸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이 발표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직장을 못 구하시거나 학생이신 분들은 저는 정말 오픈소스를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코드들도 많고 배울 수 있는 점도 많고 자신의 경험도 늘려주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픈소스는 작은 프로젝트에서 시작하세요. 보통 커뮤니티에서 보면 리눅스로 엔진X 소스코드 분석하세요 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정말 힘들고요. 특히나 이쪽 분야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 아니면 정말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한테 맞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하시고, 또 하나는 자신이 사용하는 오픈소스에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리눅스를 사용하지 않는데 리눅스 소스코드 분석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보통 코드 분석하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넘게 걸리는데 하루 종일 그것만 하면 자신이 흥미가 없으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관심 있는 거에서 시작을 하시고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버그를 못 찾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내일은 다른 방법으로,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쌓여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증상만 봐도 이거구나, 여기서 디버깅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오픈소스 분석하는 거 정말 재밌고 기여하면 그 쾌감이 짜릿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오픈소스 참여를 하시고 좋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뭐 생태계에서 좋은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엘레멘터리 혹시나 어디서 시작할지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엘레멘터리 OS라는 배포판이 있는데 거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시작을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엘레멘터리 OS 한번 찾아보시고 뭐 거기서 버그 발견하시고 커밋 해보시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